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누구나 은퇴를 앞두고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요. 4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요. 젊은 날 미뤄뒀던 일들,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여행, 공부, 취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제2의 인생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설렘과 해방감을 주죠. 하지만 그 말에만 기대어 은퇴를 맞이하면 뜻밖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겪고 있는 이야기고 누군가는 아직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꿈같던 제주살이 1년 만에 길 위에 선 부부. 60대 초반의 박씨 부부는 수도권 아파트를 정리해 10억 원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민 끝에 둘은 제주로 향했죠. 제2의 인생이란 말을 믿었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담한 전원주택을 사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죠. 해 질 무렵 바다를 보며 마시는 커피, 도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진 듯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얼마 안 가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훨씬 큰 고정비였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라 물가가 비쌌고 교통도 불편했죠. 게스트하우스는 비수기마다 손님이 뚝 끊겼고 그 사이 유지비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과 단절감이었어요.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친구도 만들기 쉽지 않았죠. 육지에 있는 자식들도 자주 오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늘 같이 붙어 있는 부부 사이도 점점 삐걱대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건 건강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 관련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로 목돈이 나갔고 사업은 그 이후로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1년 만에 이 부부는 다시 육지로 돌아왔지만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집도 기반도 없던 부부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도심 공원 근처 무료 쉼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믿지 말 걸 그랬어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우린 제로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은퇴는 해방이라는 착각. 사람들은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자유는 조건부예요. 그 조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유는 무너진 삶이 됩니다. 첫째 조건은 현실적인 자산 계획입니다. 막연히 1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긴 시간이에요. 60세에 은퇴해 90세까지 산다면 무려 30년입니다. 월 300만 원만 쓴다 해도 30년이면 11억이 필요해요. 그마저도 인플레이션, 병원비, 부모 봉양, 자녀 지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생각하면 실제 필요 금액은 훨씬 더 커지죠. 둘째 조건은 건강이에요. 은퇴한 다음부터 병원비는 보험이나 지원 없이 진짜 내 돈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60세 이후 병원이 삶의 일부분이 돼요. 예전처럼 체력도 없고 한번 다치면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고 외출도 줄고 결국 삶이 움츠러들어요. 셋째는 관계입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끊기면 남는 건 가족뿐인데 정작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 24시간 함께 있는 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남성들은 사회적 소속감이 단절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살던 이들도 무너진 은퇴 후의 풍경. 사례, 이 강남 아파트 팔고 시골 귀촌한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60대 후반에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고 충청도 산골로 이사했습니다. 자급자족하며 텃밭도 가꾸고 글도 쓰며 살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1년 반 만에 시골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립감. 이웃은 거의 80대 이상이고 병원도 차로 40분. 겨울엔 눈이 오면 길이 끊겨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도시에서 쉽게 누리던 의료, 편의시설, 문화생활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불편하고 외로웠죠.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이 시골 간다고 갑자기 바뀌진 않더라고요. 사례 3퇴직금으로 카페 차린 50대 후반 여성 어씨. 어씨는 조기 퇴직 후 퇴직금 3억 원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카페 사장, 얼마나 멋진 제2의 인생입니까?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의 배달앱 수수료까지. 도무지 수지가 맞지 않았고 몸도 고됐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폐업했고 남은 돈은 5천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만 더한 또 다른 노동이었어요.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환상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제2의 인생이란 말 사실 참 예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예쁘기만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말은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제부터는 감정보다 계산기를 먼저 꺼내야 합니다.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의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삶을 30년 버틸 수 있을까?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막연함이 아닌 준비에서 시작되길.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계획 없이 SNS 속 예쁜 제주, 시골, 유럽 여행 사진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편집된 하루일 뿐 당신의 30년짜리 인생은 다릅니다. 제2의 인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환상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은 현실적 계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진짜 인생 설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지속 가능한 자유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이 갖는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준비가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실수나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1. 자산 관리와 재무 계획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은퇴 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순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돈을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연 2% 금리 기준으로 연간 이자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약 167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연간 생활비가 됩니다. 즉 10억 원으로 평생 생활하려면 추가 자금이 있어야 하거나 생활비를 훨씬 줄여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흔히 하는 실수가 생활비 과소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지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보험료, 예상치 못한 지출 찝수리, 자녀 지원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보험과 노후 의료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60대 이후 한 해 평균 30만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생활비, 의료비, 기타 예비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해요. 재무 플래닝 팁으로는 적어도 5년 단위로 자산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의 건강 악화,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자산국 공채, 우량주, 배당주 등 위주로 재조정해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해요. 2.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미래를 위한 보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에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면 안 돼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정기 건강검진을 게을리했다가 심장병 초기 증상을 놓쳐 큰 병원비가 나왔어요. 이 때문에 예비 자금을 급하게 쓰게 되었고 재정 부담이 커졌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발견은 노후 의료비 절감의 핵심입니다. 또한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보험 상품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소 식습관과 운동 습관도 꾸준히 관리해서 노년의 건강 악화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 은퇴 후 우울증 예방하기. 많은 은퇴자가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특히 남성은 회사가 사회생활의 중심인 경우가 많아 은퇴 후 큰 공허감을 느껴요. 부산에 사는 박모 씨는 은퇴 후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에 적극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죠. 사회적 활동 팁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특히 배우자와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각자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망도 구축하는 게 좋아요. 4. 거주지 선정과 생활환경,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조용한 시골이나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서 환경 적응 실패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귀촌한 70대 부부는 인터넷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자녀들과 소통이 어려워졌고 병원 방문도 어려워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거주지 선정 시엔 단순히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병원, 마트, 교통, 문화시설 등 필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또한 계절별 날씨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5. 현실적인 소득원 확보, 단순한 지출 절감만으론 부족하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에도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을 얻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령 프리랜서 1세컨드 잡,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이 있죠. 실제로 서울의 60대 김모 씨는 퇴직 후 온라인 중고거래 판매를 시작해 월 50만 원 정도 부수입을 얻고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자산을 줄여 쓰는 것만으로는 30년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원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하는 게 노후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결론 은퇴 후 제2의 인생은 꿈이 아닌 철저한 준비가 만든 현실입니다. 제2의 인생이라는 말에만 기대지 말고 위에서 말한 자산 관리, 건강, 인간관계, 거주 환경, 소득원 확보를 꼼꼼히 챙기세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 정말 조금만 신경 써도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둔 분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제2의 인생이란 달콤한 말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요.